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로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의 흐름과 조금은 아쉬웠던 꼬리주의 흐름이 내일 시장에서도 주도할 수 있을까?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에는 스피어 그리고 에코프로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비츠로넥스텐 그리고 캠트로스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대장주 우리 허반석 파트너 스피어. 네. 이게 간 보면은 뭐 오늘 계속 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오늘 하루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온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얼마 전 포트에도 편입이 됐다가 네. 아쉽게 좀 제외가 되긴 했지만 방송에서도 나는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네. 자, 오늘부터 대장 1일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된 날입니다. 그 전까지 이런 상승이 나왔다면 일거래일 거래 정지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월 5일 금요일부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 첫 거래일이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아쉽게도 포트의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가 이탈로 제외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차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쌍바닥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매도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추세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느낌의 상승 흐름들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9,000원과 10,000원 사이의 60일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00원 위쪽에 120일선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인 12,000원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거래량을 동반한 대바닥에서의 상승이고요. 이 상승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연기금이었다라는 점들이 조금 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2달짜리로 4억 원 가까운 특수합금 공급 계약 추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이번 달 지속적으로 미국의 항공 우주 글로벌 기업이다. 결국엔 스페이스 X라는 이야기를 계약상 하지는 못하는 거지만 스피어가 스페이스 X에 특수합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고 그 규모가 지속적이고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목표가를 10,000원 그리고 12,000원 보다 조금 더 높게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 스피어다. 지금 이제 출발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이탈했지만 방송에서 같이 그래도 추가 매수도 하시고 8시 30분 공개 방송에서 함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셨던 분들은요.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10,000원은 일단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10% 정도 상승 흐름 나왔을 때 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오늘 21%. 정말 오늘의 대장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믿음은 보상이다. 거의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전반적인 2차 전지의 강세 흐름에 여러분들 많이 기뻐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2차 전지 에코그룹주들을 이제 대장이나 꼬리주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참 시장의 방향에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11월 26일에 꼬리주로 에코프로를 설명을 했고 반등의 씨앗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자리가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누가 봐도 나 대장이야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은요. 지난주도 제가 애매한 자리의 포지션에서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로 지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 만큼 오늘 상승을 보면서 시장을 좀 제대로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오늘 장의 첫 번째 포인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조 규모의 벤츠 공급 계약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다시 입증된 사건인데요. 네. 이따가 인사이트 시간에도 저희가 다룰 거지만 특히 중저가 라인업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물량이라는 점에서는 전지 소재 체인 전체로 심리 복원 효과가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인사이트에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주목해야 될 키워드를 ESS 그리고 배터리 전력 설비 쪽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2차 전지 라인이 거의 대부분 배터리랑 열 관리의 이런 핵심의 인프라 기둥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제가 에코프로 BM이 본질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이 또 FOMC를 앞두고 섣불리 베팅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정책, 실적, 수급 이 세 가지가 좀 동시에 붙는 종목이 에코그룹주였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AI 이막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볼 수 있겠다를 만들어주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로봇도 AI도 반도체도 모두 다 상승을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반등의 씨앗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0만 원, 12만 원 선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11만 9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2차 목표 구간까지 정말 한 번에 들어 올려준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공격적으로 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13만 원으로 제한해 두시고 이 에코그룹주들의 방향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2차 전지 종목들의 중형주, 소형주들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종목을 담고 계신 분들이 13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방향을 보시되 밀릴 수 있는 구간 이제는 10만 원을 지켜주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서 따라올 종목들 잠시 후에 차차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채팅방에서는 머리핀이 무엇일까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말갈량이 삐삐를 닮았다. 역시나 뭐 요술공주를 닮았다. 뭐 정말 개구리 왕눈이 등등해서 뭐 여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머리핀은 어떤 컨셉인가요? 네, 오늘 파인애플입니다. 아, 파인애플. 네네. 네. 요즘에 과일 머리띠를 많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키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강도 있고 별의별 선물들을 다 주셔가지고 네. 하나씩 달고 오기 바쁩니다. 오늘은 파인애플입니다. 아, 파인애플. 자, 여러분들 뭐 오늘 또 파인애플 같이 또 상큼하고 달콤한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반석 파트너의 꼬리주. 비츠로 넥스텍. 이게 오늘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설명할 때도 국내 유일한 종목이다. 로켓 뭐 관련해서는 그런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유동 주식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품절주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정을 보신 분들 와 이거 너무 깊게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장 출발을 할 때 9%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종가가 12%대로 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관 중심의 한 차례 매물 소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9,000원, 9,100원, 9,200원 언저리에서 바닥 확인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반등 흐름들을 줄 때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 없이 조정,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의 시도, 그리고 오늘 거래량 없이 기관 중심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조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시초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10,000원에서부터 시초가 편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9,200원으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액체 로켓 엔진의 설계, 그리고 핵심 부품인 연소기와 가스 발생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리호 발사에서 로켓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대부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비츠로 넥스텍이고요. 핵 융합 플라즈마 그리고 가속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보유 기술, 정밀 가공 그리고 핵 융합 실험용 내열 부품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진, 발사기, 핵 융합 이런 부품 쪽에 있어서 특수한 이력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통 주식수거든요. 상장 당시에 16.56%의 유통 주식수인데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보호 예수 물량을 다 합쳐도 9.64%입니다. 그러면 내년 11월 21일까지 유통 주식수가 26
6% 내외로 26.2%를 가지고서 내년 11월 21일까지 거래를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유통 주식수가 2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니까요. 손절보다는 오히려 지지받고 올라갈 때 같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품절주의 힘을 IT캠에서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비추로 넥스텍 여러분들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캠트로스 들고 오셨어요. 강한 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 근데 오늘 진짜 꼬리주에 맞는 것처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거든요.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될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조금 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KN솔 같은 반도체 소재의 시총이 좀 높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다가 그래도 방향이 가벼운 종목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캠트로스를 먼저 보자라고 해서 제가 12월 1일 대장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5,000원대부터 5,500원부터 6,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트레이딩 구간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매번 상승하는 자리마다 저희 일당백에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때는 일본과 중국의 갈등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반사 수혜주로 동진세미캠, KN솔 이렇게 반도체 소재주들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오늘 동일한 뉴스가 또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가장 또 흥미로웠던 점은 지수는 대형주가 밀어 올렸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조용히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이런데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민한 시장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소재 종목들이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차전지 쏠림 속에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저부담 소재주로 분산되는 패턴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2차전지주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 다음 수혜 라인을 찾아보자라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흘러들어간 수급인 건데요. 본질적인 인프라에 돈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포토레지스트 공정의 핵심 첨가제를 공급하는 업체이면서도 최근에 수급이 아주 강했던 캠트로스로 돈이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지수를 단독으로 견인할 만큼 힘이 강했고 HBM 투자랑 메모리 업황의 장기 상승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포토레지스트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긴 꼬리를 빼준 모습인데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차트 그 차익 실현의 자리가 아니라 상승할 구간을 만들기 위한 꼬리 내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가는 이전에 윗꼬리들을 5,900원 선을 모두 다 메워주었고 제가 2차 목표 구간으로 설정해드렸던 6,000원 부근에 오늘 종가를 형성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리게 될 수 있는 가격 5,500원에서 5,000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6,000원을 돌파해주는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의 전환의 기회로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6,5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상승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을 볼 때 반도체 소재 종목들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KN솔 이런 종목들 함께 보시면서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게 될 수 있는 가격도 5,000원, 방향은 6,500원부터 7,000원이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경인양행, IT캠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좀 나왔었는데 자, 관련해서는 좀 더 주목해 보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이야기했던 2차 전지 LG 엔솔이 쏘아 올린 뜨거운 공이 되겠죠. 2차 전지가 들썩였는데 소재주 전략 키워드와 탑픽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키워드는 ESS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하이브리드를 골라주셨네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포스코 퓨처 M과 LNF를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첨보를 골라주셨어요.
먼저 박지훈 파트너 첨보 골라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좀 묵직묵직한 종목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첨보 고르신 특별한 이유 듣고 싶긴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삼성 SDI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네. 관련된 종목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보는 종목 첨보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 목표 구간까지도 단기적인 탄력성까지 해서 56,000원대 가격을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56,000원부터 6만 원 이상까지 그 가격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지금도 거래가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LG엔솔이 2차 전지 섹터를 움직인 핵심 대장주잖아요. 이조 규모의 벤츠 수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주는 단순한 배터리 납품이 아니라 중저가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장수명 셀 기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즉 배터리 가격 경쟁력과 또 유럽 완성차의 중국 의존도 탈피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장의 재확장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한 번에 터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열 관리라든지 인프라에 관련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흐름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 키워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소재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혜는 소재 중에서도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던 첨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에코프로와 삼성 SDI 쪽으로도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중저가 라인 대응이 가능하고 전해질과 분리마 그리고 실리콘 음극 같은 기술 확장성을 가진 종목이고 여러 번 또 공략을 했던 만큼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수혜주들과 관련주들은 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틀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3사,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 CATL에 전해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와 LFP 그리고 NCM 모두 커버 가능한 유연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설비투자 증설은 LG엔솔 물량에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향 전해질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만한데요. 즉 국내 소재주 중에서 이번 벤츠 수주 낙수 효과의 1번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저가 배터리에서 하이브리드 추구로의 구조적인 재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종가 가격 67,000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7만 원부터 7만 5천 원대까지는 단기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가격대 체크해 두시고 네. 방향은 8만 5천 원 위로 아직 상승할 구간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글로벌 3사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첨보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차트를 좁혀보셔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해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우리 허반서 파트너는 이제 항상 강조해줬던 부분인데 포스코 퓨처 M 이 부분은 뭐 수익이 지금 제법 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LNF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다 일단 첨보보다는 상당히 무거운 종목들이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배터리 쪽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전기차 캐즘 이후에는 ESS가 그 구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다시 전기차 EV향 배터리가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셀 제조사 이후에 배터리를 제조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재라고 한다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과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는 하이니켈을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실력과 설비와 사업 부문에 영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전기체가 주춤하더라도 그 구간을 또 메꿔주는 부분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최악의 실적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수급의 주체가 어디였느냐? 연기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연기금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입니다라는 이야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할 때 이런 추세선 따라서 61선 지지 이후에 강한 그리고 급격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런 추세선을 따라서 어디서는 여기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요. 이 구간이 다시금 지지의 구간이 나왔을 때 이를 우리는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로는 이러한 느낌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특징은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확보가 가능한 소재 업체 중에서 4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 세계 최상위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양극재 출하량의 증가폭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LN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행한 선을 두세 줄 그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본다면요. 이 구간이죠. 어디서는 여기가 저항의 라인인데 어디서는 여기가 지지의 라인일 때 이곳이 바로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진입에 조금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서 LNF,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중에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오랜만에 웃음꽃이 좀 피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 이어서 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허반석 파트너는 MDS 테크를, 박지훈 파트너는 현대오토에버를. 이거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차트상 고위험 구간의 종목들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 얼마 전에 대장주로도 이제 현대오토에버 관련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는데 와, 오늘도 상승 흐름 좀 제법 나오더라고요. 좀 더 치고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계속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되는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은 하염없이 올라가고 기다리는 종목은 움직임이 덜하고 이런 패턴들이 반응하는 걸로 보아서는 네. 지금 모멘텀에는 계속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현대오토에버를 들고 왔는데요. 몇 년 동안 자율주행 테마가 스토리로만 움직였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라닉스, 라이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OS랩 등등 퓨런티어 이렇게 정말 많은데 뭔가 실체는 없고 그냥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만 반짝이던 테마들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스토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좀 많이 받던 종목이고 지금도 그냥 자율주행 테마가 오면 올라가는 종목들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는 종목들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현대오토에버가 스타트를 끊어주었고 테슬라 FSD 구동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었고 네네.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OS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에서는 이젠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단계다라고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율주행 테마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케이펙스 테마다라고 거듭적으로 강조를 했었었죠. 이 흐름에서 모멘텀이 연속성이 가장 가능한 대장은 여전히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 SVD 전환의 절대 핵심 수혜주고 로보틱스와 SOX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설비 투자는 매출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또한 OTA 구동 모델 확장은 영업이익의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테고 자율주행 테마 중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이제는 실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은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됐고 실행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정말 차트상 초고위험 구간입니다. 이전에 전 고점들을 모두 다 먹어주면서 신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어떠한 호재와 가격들이 그리고 이슈가 나와 주어도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오늘 숨을 고르게 될 경우에는 현대오토에버는 조금 더 빠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마지막에 글 올라온 게 재미없다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MDS 테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가 흐름 보면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재밌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한가 신나는 노래 아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이런 거 좋다. 하면 이제 네. 재밌다고 해서 채널 안 돌리실 거죠? 요즘 제가 노래를 안 부르고 종목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니까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노래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노래할 거예요. 자, MDS 테크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오토에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놓쳤어. 그러면은
자율주행 테마에서는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MDS테크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MDS테크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습들이 더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하나하나 도입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빅3 지역, 미국, 중국, 일본에서 실제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AI와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한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치 이동수단에서의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도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운송 이쪽 분야에서 탁월한 산업의 방향성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올라간 이유 결국엔 자율주행을 검증할 때는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MDS테크도 인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자율주행, ADAS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노시뮬레이션까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 덜 올라간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검증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 눈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넓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엔비디아로부터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MDS테크도 상승에 대한 출발이 준비되었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121선 따박따박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올려본다면 이런 곳까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기대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 MDS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방에서는 주식은 일단 잠깐 접어두고 노래로 채우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뭐 일단 올라가면 저도 부탁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던 인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이 쓸어 담는 바이오 앤 로봇 추격 가능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하이젠 RNM을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과 SPG. 지금은 격이 약간 다른 종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지훈 파트너, 알테오젠은 좀 많이 눌려 있고 SPG는 너무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초고 위험과 그다음에 또 차트상 저위험의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바이오와 로봇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또 코스닥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이번 시장의 본질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기술과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중소형주의 재평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 매집 상위는 두 가지로 수렴이 되는데요. 바이오랑 또 로봇입니다. 하지만 아무 바이오나 로봇이 아닙니다. 지속 말씀드리다시피 임상 리스크가 높은 초기 바이오는 건너뛰고 매출화가 가능한 기술 검증이 가능한 기업만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삼성 에피스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알테오젠을 들고 왔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의 대형 수급 유입 공식이 어느 정도 어제와 오늘 반영이 되었고 또한 뭐 키트로다 SC 허가는 플랫폼 가치를 완전히 검증해준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번 해부터는 좀 오래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PG는 제가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5%, 7% 구간씩 수익을 주는 종목이고 로봇 구동부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삼성전자 로봇 설비 투자에 감속기와 모터의 양쪽 수혜를 받는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는 거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높은 가격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두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석 파트너는 하이젠 RNM, 연기금, 그리고 뭐 기관 쪽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건가? 차트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었고 61선에서의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인으로 본다면 이곳에서 지금 저항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수하는 주체는 연기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례로는 이곳까지 상승에 대한 폭을 열어놓고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터졌을 때 그때가 하나의 매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고요. 지금 반등의 주체는 연기금 주도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추가 상승의 매력도가 넘치는 종목 중에 하나, 제약바이오 로봇에 집중을 한다면 그중에 하이젠 RNM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